유오드라고 하는 아주 약한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유두암의 예후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그렇게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받고 이제 꾸준히 약을 복용한다고 해도 재발이나 전이 위험은 있을까요? 꽤 오래전에 수술했는데도 늘 걱정하는 분들이 많던데 수술한 지 10년이 지나도 재발 위험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재발이라기보다는요. 먼저 전이가 있었는데 너무 천천히 커지기 때문에 발견되는 시기가 첫 번째 치료 끝나고 한 5년에서 10년 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두암처럼 예후가 굉장히 좋은 암이라고 해도요. 주변 임파선에 굉장히 전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두암이라고 하는 건 발견됐을 때 이미 환자의 70%는 임파선에 전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임파선에 전이가 있다고 해도 이게 환자의 생명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미 커져 있는 임파선만 수술 중에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주 작은 씨앗이 도망가 있는 것들은요, 저희가 사진을 찍거나 초음파를 해도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그런 건 놔두고 나중에 커지면 그때 치료해도 전혀 늦지 않기 때문에 또 커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손대지 않고 나중에 손을 대게 되는데 그걸 이제 환자분들이 굉장히 늦은 재발이라고 느끼시게 됩니다. 오늘 갑상선 암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전히 오해할 수 있는 갑상선 암 치료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 또 해주세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료진의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권고에 따라주시면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은 암이니까요. 또 예후가 굉장히 좋은 암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치료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상선 암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함께했는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이빈후 두경부외과 조재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폐암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흡연입니다. 흡연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인데요.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박동원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이 흡연인 건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폐암의 원인이 흡연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폐암 발생 원인이 한 80-90%는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흡연자일 경우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폐암 걸림 확률이 거의 한 20배는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상식이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흡연이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건데요. 네네. 근데 흡연자들 중에는 전자담배는 덜 해롭다는 생각도 하는데 이제 발암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전자담배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전자담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있고 우리가 이제 찐담배라고 그러죠. 태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련형 전자담배라고 이렇게 어려운 말로 통칭하는데 이제 끼워가지고 아이코스 같이 끼워가지고 이렇게 쪄서 이렇게 하는 전자담배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종류의 전자담배가 굉장히 많은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전통적인 이렇게 연초담배라고 하죠. 담배. 이 계피로 되어 있는 연초담배보다는 냄새도 적고 타르도 적다 해가지고 이제 덜 해롭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목표라고 해야 되나? 전자담배의 목표는 금연을 위한 전 단계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난 연초 담배를 피우다가 전자담배로 넘어가서 계속 피울 거야 라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전자담배로 가다가 이제 금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인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전자담배는 사실 그 무조건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좀 더듬어 본다면은 이제 그 사실 찐담배, 그러니까 아이코스와 릴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쓰시는 분들 많아요. 담배를 이렇게 연초담배 끼워가지고 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이제 아무래도 담배를 피우는 거가 거의 흡사하죠. 하지만 뭐 냄새도 적고 그런 찌우기 때문에 피우는 것보다 확실히 이제 그런 발암 물질이 좀 적어질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액상용으로도 요새 많이 피워요.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요새 젊은 층들이 많이 피우거든요. 이게 액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냄새도 좋고 향도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굉장히 선전도 되게 자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피우는데 그런 것도 여전히 우리가 전자담배 증기에서 이렇게 포름알데하이드 같은 발암물질이 여전히 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종류의 담배들, 전자담배들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폐암 발생의 위험이 없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고 또 이런 덜 해롭다라는 긍정적 인식 말고 사실은 여전히 해롭다고 판단하는 것이 이제 의사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자담배나 액상 다 좀 몸에 해로운 거고 결국 금연으로 가야 되는 거네요. 네, 맞죠. 자, 그렇다면 간접 흡연은 또 어떨까요? 네, 간접 흡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간접 흡연의 정의가 저도 찾아보게 됐는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 있게 담배를 흡입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이제 금연 중인 사람들은 간접 흡연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렇게 끊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이렇게 옆에서 피우니까 맞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노출되는 경우에는 폐암 그렇게 노출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대략 한 20-30% 폐암이 증가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뭐 연구가 되게 다양한데 뭐 흡연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장에서 흡연에 노출되는 경우도 대충 한 20-30%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일부 연구들 보면은 간접 흡연 오래 하는 가정 내 흡연이나 직장 내 흡연을 포함해서 20년 이상 막 이렇게 오랫동안 추적하면 뭐 폐암 발생이 2배 이상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접 흡연의 해로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요즘 비흡연자의 폐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폐암 환자 중에서 담배를 안 폈는데 폐암에 걸린 사람의 비율이 대략 30%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요새 많이 늘고 있어요. 대부분 또 여성이고 이런 환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나는 담배도 안 폈는데 왜 암에 걸리냐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다들 그렇게 인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가장 이제 높은 게 이제 간접 흡연도 굉장한 이유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환경적인 요인, 또 직업적인 요인, 이런 이렇게 나쁜 물질들 이런 것도 노출됐을 때도 걸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지병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다른 암이 있거나 혹은 그 암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거나 방사선 치료라든지. 뭐 유방암 환자분들은 가슴 쪽에다가 방사선을 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환자들이 10년, 20년 지나서 그 자리에 암이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고 또 그 기저의 이런 폐질환 그냥 만성폐성 폐질환이라든지 폐섬유증 같이 기저의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제 담배를 안 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암 가족력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암 종류의 가족력도 있겠지만 특히 폐암의 가족력. 그러니까 직계 가족. 그러니까 본인의 부모님 혹은 본인의 형제 자매들 그런 사람들에게 폐암이 발생했다면 남들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고 뭐 일부 연구에서는 그런 직계 가족에서 폐암이 발생했다면 본인에게 암의 발생 확률이 약 2배 정도 올라간다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이 꼭 흡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흡연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이
비흡연적 폐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이 많아졌죠, 최근에.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간접 흡연뿐 아니라 뭐 환경적인 요인, 네. 지병이 있거나 폐 질환이 있거나 이제 폐암의 가족력 등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네.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한 지적도 있던데요. 이거는 또 어떤 건가요? 네, 이 유전자 돌연변이도 사실 이제 그 폐암에서 그 유전적 돌연변이가 발생 기전인 경우가 많아요. 네. 최근에 이제 특히 비흡연자 폐암에서 그 담배를 안 핀 사람의 폐암 발생 환자 중에서 그 폐암이 왜 발생했느냐 우리는 찾고 있거든요. 근데 네. 보니까 유전자 돌연변이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근거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꼭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해서 유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으니까 온 네. 가족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사람에게 암이 발생했을 때 그 암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변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의 성향인 거예요. 개인의 특징. 개인이 어떤 환경에 노출됐건 어떤 기저에 뭐가 있든 간에 유전자 돌연변이가 본인한테 발생을 해서 암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누군가에게 이제 가족에 물려준다거나 이 네. 유전자 돌연변이를 그래서 생긴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좀 네. 오해가 있고요. 그래서 그 폐암이 발생하는 기전일 뿐이고 유전은 대부분 되지 않아요. 네. 하지만 그 폐암의 가족력이 아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유는 이제 그 비슷한 환경을 공유할 수 있죠. 어떤 간접 흡연 환경이라든지 생활 환경이라든지 네. 그 또 하나는 유전적인 취약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에 노출됐을 때 그 환자에게 유전자 돌연변이가 잘 생기는 그런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고 그걸 공유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다시 노출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암 가족력이 있어도 그 암이 되지 않을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전이라는 건 좀 다른 얘기고 그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암이 생기는 게 그 비흡연자에서 많다라는 거는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네네. 또 환경적인 요인들 말씀하셨는데요. 간접 흡연도 있겠지만 역시 폐암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네. 미세먼지라든지 조리 환경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네,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을 깜빡이고 못 드렸는데 미세먼지도 굉장히 요새 화두가 되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나라별로 이건 필요하거든요. 미세먼지라는 게 어떤 지역에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날씨도 변하고 계절도 변하니까요. 뭐 나라별로 봤을 때 미세먼지가 많은 나라에서 폐암 발생률이 높다. 이런 연구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저개발 국가라든지 그런 데선 폐암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 미세먼지도 또 이런 비흡연자 폐암과 좀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중요하니까 사실 좀 걱정이 되시면 미세먼지가 많은 날 사실 그런 날은 좀 피하는 게 좋겠죠. 근데 사실 이 미세먼지 우리가 많이 알게 된 게 최근 10년, 20년밖에 안 됐어요. 생각해보시면 뭐 우리가 20, 30년 전에 뭐 제가 초등학교 어렸을 때 그때는 미세먼지고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막 날씨 안 좋아서 축구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몰랐죠 그때는. 지금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미연에 좀 줄일 수도 있겠고. 근데 이제 가장 문제된 게 조리 환경이 또 문제될 수 있다는 얘기가 또 많았어요. 최근에 이제 조리사 분들에서 폐암 발생이 좀 높아진다라는 근거 때문에 이 조리사 직업을 가진 분들이 폐암 검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사실 그냥 일반 가정에서 조리하는 그런 정도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조리 환경, 가정 환경에서 이렇게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의 실내 오염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저개발 국가에서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막 조리하고 난방하고 이런 데 있잖아요. 석탄, 목재, 숯 같은 거 막 이용하고 막 이런 그런 굉장히 좀 환기도 잘 안 되고 그런 환경에서 연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뭐 태우거나 가스도 사실 이제 많이 안 쓰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환기만 잘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네. 이 폐암의 발생률이나 사망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만큼 좀 증상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폐암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증상이 별로 없어요. 네. 이게 사실 폐암이 암 사망률도 굉장히 높고 사실 그 진단이 되면은 병기가 높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이유가 보통은 폐암 증상은 기침 가래 뭐 이런 걸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그 뭐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다고 하면 기침 가래가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보통은 아무 증상 없이 엑스레이에서 우연히 발견하거나 혹은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만약에 사실 생각해 보시면 폐는 굉장히 이제 사실 깨끗하지 못한 장기예요. 왜냐하면 매번 공기를 들이마시죠. 네. 매연도 들이마시고 그리고 가끔 파풀대기도 넘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폐렴도 잘 걸리고 바이러스도 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꼭 굳이 폐암이 아니어도 기침 가래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네. 감기 걸려도 그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로 별거 아니야라고 넘어갈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폐암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전이가 되거나 전이가 돼서 뭐 뼈에 전이가 돼서 이제 통증이 생긴다든지 네. 혹은 폐 혹이 커져서 기관지를 누른다든지 해서 숨이 차거나 혹은 그게 이제 혈관을 건드려서 객혈을 하든지 네.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면은 10명 중에 한 서너 명 정도는 4기로 진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진단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폐가 아무래도 호흡과 밀접한 곳이지 않습니까? 네. 공기 접촉이 좀 많은 만큼 감염이나 염증 위험도 높은 장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네. 엑스레이에서 폐렴처럼 보이는 그런 소견들이 보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폐렴으로 치료하고 말고 그리고 혹이 조기에 발견되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도 있을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폐암 같은 경우는 전이가 돼서 많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네. 얼마나 그렇게 많은 건가요? 굉장히 사실 폐암은 전이 많이 하는 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얼마나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명 중에 한 서너 명 정도는 이미 전이가 있는 상태로 발견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이하는 장기들이 뭐 임파선 전이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이 뇌전이가 꽤 있어요. 그리고 뼈전이가 있고 골전이라고 하는데 뼈전이가 있으면 또 골절이 되거나 주로 이제 허리 같은 중요한 장기에 많이 와요. 네. 그래서 허리가 오랫동안 아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정형외과 갔는데 좀 아니면 한방병원 가서 침을 맞았는데 안 낫는다. 그러다가 몇 달 있다가 MRI라도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MRI 찍었는데 전이 소견이 있다. 그래서 이제 돌이켜서 폐에 뭐가 있네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어떻게 늦어졌다기보다는 그렇게 저는 늦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통상적인 치료를 하던 과정에서 이렇게 전이를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조그만 병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이하고 또 간이나 부신 같은 복부 장기에도 전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부 초음파하다가 뭐가 발견된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증상으로 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딱 이걸 예측해서 딱 폐암을 빨리 발견하는 거는 사실 조기 검진밖에 없습니다. 사실. 조기 검진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요즘은 뭐 건강검진으로 흉부 엑스선 촬영도 많이 하고요. 나이나 흡연력에 따라서는 저선량의 흉부 CT가 국가검진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기 검진율이 높지 않나요? 높죠.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제 조기 검진이라고 하면 국내 폐암 검진이 이제 생겼어요. 근데 아마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엑스레이를 건강검진에서 계속 찍죠. 네, 2년마다 한 번씩 찍잖아요. 그게 폐암 검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2년마다 엑스레이를 계속 찍어왔는데 왜 갑자기 암이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폐암 검진 아니었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폐암 검진으로는 엑스레이가 이미 효과가 없다는 건 이미 증명이 돼 있습니다. 오래된 연구들에서 이미 폐암 검진에서 엑스레이는 효과가 별로 없고 우리가 폐암 검진하는 이유는
이 결핵이라든지 다른 감염성 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그 흉부 저설령 흉부 CT라고 해서 이제 도입된 거는 2019년 말부터 이제 도입이 돼서 이제 5대암이 아니라 6대암 검진으로 본격적으로는 2020년도죠. 그때부터 이제 폐암 검진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폐암 검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이후부터 이제 이렇게 저설령 흉부 CT를 고위험군, 그러니까 담배 많이 핀 그런 사람들에게 저희가 이제 2년에 한 번씩 CT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게 된 거죠. 그 참여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인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초기에는 20-30%밖에 이렇게 대상자라고 알려줘도 안 했어요. 대부분 흡연자이기 때문에 더 말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20% 중후반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한 50%까지 올라왔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흉부 X선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이제 폐암 위험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국가건강검진 결과지에도 흉부 X선은 폐결핵 진단을 위한 검사로 폐암 선별 검사가 아니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으로 많은 걸 하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폐암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엑스레이를 찍으시는데 그거는 아닌 거죠. 물론 엑스레이에서 이상이 크면 흉기 막 발견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폐암을 의심할 수 있죠. 하지만 그냥 엑스레이만으로는 폐암을 작은 사이즈 혹은 놓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엑스레이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가슴 보면 심장도 있고 갈비뼈도 있고 허리뼈도 있고 굉장히 조직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진 한 장으로 검진한다는 건 사실 넌센스죠. 어떻게 보면. 거기 가려지는 부분 뭐 이런 부분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래서 엑스레이가 당연히 이상하면 당연히 제검을 받아서 CT를 찍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본인이 걱정되신다거나 그러면은 CT를 한번 찍어보시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폐암을 좀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폐암의 가족력이나 고위험군에 대한 정기 검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도 질문을 많이 받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폐암을 예방할 수 있을지. 사실 걸리면은 예방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폐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도 폐암에 걸리지 않기 위한 예방 방법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폐암 발생 고위험군을 잘 찾아서 그 사람한테 검진을 빨리 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 폐암 고위험군이 그럼 누구냐라고 한다면 그 폐암 검진의 대상자가 대표적이죠. 담배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폐암 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폐암 검진을 하고 금연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근데 이제 보통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폐암 검진을 한단 말이에요. 하고 나서 검진에서 괜찮아요. 소견이 괜찮으면 계속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폐암에 나는 괜찮다라는 인증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폐암 검진의 목표는 물론 폐암 검진을 시행하는 것 자체에 있지만 전 국민 금연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폐암 검진을 받는다고 내가 쪽지를 받았으면 금연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폐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어떤 고위험군의 환자들, 즉 가족력이 있는 사람. 폐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뭐 여자분이어도 뭐 아버지가 폐암에 걸리셨다든지 어머니가 폐암에 걸리셨다면 좀 젊은 나이여도 폐암 검진은 꼭 아니에요. 폐암 검진은 해당자가 아니지만 본인이 이제 요새는 검진에서 CT를 많이 찍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찍어보는, 자주 찍을 필요는 없는데 한 번씩 이렇게 찍어주는 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검사로 인한 방사선 노출이라든지 뭐 CT를 한번 찍어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검진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또 검진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떨까요? 네, 이게 CT를 아무래도 찍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CT가 안전하냐, 방사선 노출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표하세요. 그래서 항상 걱정하시는데 저는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 흉부 CT는 저설량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그 우리가 조영제 CT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CT가 아니고 건강검진용 CT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설량 시티라서 일반 시티의 한 많게는 10분의 1 정도 그렇게 방사선 선량을 줄여서 방사선 노출을 줄이게끔 하는 그러한 특별한 시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폐암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박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연의 만약에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기상통보.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11월 6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밤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제주도는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경기 내륙과 충청권, 전북과 전남 내륙, 경북과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1km 미만의 안개가 예상됩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 도로에서는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 감속 운전과 안전거리 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전국이 16도에서 22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전국 내륙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고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설이나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와 건강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은 오전까지 동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에서 4m, 동해 먼바다는 5m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한 동해안과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에 의한 높은 파도가 해안가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충청권과 전북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오전에는 대구, 밤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서 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강원도와 경상권,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는 내일 오후부터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만조시 해안가 저지대 침수나 하수 역류 등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모레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수원이 인천이 18도, 수원 19도, 파주 18도. 강원 영서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철원 18도, 춘천 19도, 원주 18도, 대관령 16도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은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18도, 강릉 19도, 동해 19도. 충청남북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20도, 충주 19도, 대전 20도, 세종 19도, 천안 19도.